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 치킨 음식점을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봤어요. 물론 이제 그분 한 분의 인터뷰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자영업 뭐 어렵다고 난리가 아니죠, 난리가. 저도 얼마 전에 자영업이 지옥이다라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제가 평소 그 뷰수가 얼마 안 나오는 사람인데 그건 뷰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자영업자의 수도 너무 많고, 또 그리고 자영업을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해야 되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영업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실 속에서 치킨집을 정말 오랫동안 하다가 요즘은 배달만 한답니다. 이분이 그 배달을 하는데, 치킨집에서 100마리 닭을 파는 것보다 배달 100개 하는 게 훨씬 많이 남는다. 물론 이제 배달에는 맹점이 있다고 그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길을 좀 빨리 알아야 효율이 높고, 뭐 무조건 무슨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배달한다 그래도 이 주소지라든지 그런 어떤 그 길에 대한 특성을 모르거나 이래버리면 실제로 하루에 100개를 배달할 수 있는 거를 30개밖에 배달 못 하겠죠. 그런 숙련도는 당연히 필요한데, 일단 숙련이 되고 나서부터의 얘기는 닭 튀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수익이. 게다가 그 수많은 그 어떤 프랜차이즈의 갑질에서 그 고통에서도 일단 해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기대치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배달을 꼭 해라라는 얘기도 아니고, 배달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배달을 하는 거에 맹점도 많습니다. 사고 한번 나면 끝이에요. 그냥 완전히 온몸이 그 골병 들고, 그리고 뭐 장기간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자영업이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남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 배달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최고 액수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라고 봤을 때, 심지어 그보다 밑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닭을 튀겨서 그보다 훨씬 못 남는다라는 현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자영업 많이 그래도 곁다리로 뭐 5개 정도 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냥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냥 그냥 쉬었음을 지금 한 2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 빈 곳을 지금 차지하는 게 뭐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이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불법으로 왔던 합법으로 왔던 간에 한국인들이 안 하는 일들이 워낙에 많아져서 그 일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오히려 구하기 어려운 지역도 많아요. 뭐 이미 지방에서 어떤 건설에서 또는 뭐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 없이 이미 시스템이 안 들어간 지는 꽤 오래됐는데, 제주도에서도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보면 품앗이식으로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같이 이렇게 해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이 한국인은 한국인의 또 기본 그 가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한국인들을 그 비싼 값에 쓴다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일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힘들이 안 합니다. 제법 돈을 쉽게 벌어본 사람들은 그런 걸 이미 아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일의 또 급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은 또 외국인 노동자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정말로 몸으로 정말 때워야 되는 아주 엄청난 하드코어한 일들을 하게 되죠. 아니면 정말 더러운 일들, 사람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외국인 노동자, 처음에 한국 온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건데, 그냥 쉬었으면 차라리 부모님 밑에서 캥거루족이 돼서 살면 되는데, 뭔가를 해볼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요게 이제 함정들이 많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젊은이들 창업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뭐 농촌 쪽에서도 아마 지원금들이 나와서 청년 농촌 그런 거 있는 거 알고 있고, 뭐 수산업도 있나? 하여튼 농촌은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그 관련 일을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하다 안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많이 주진 않아요. 좀 애매하게 줍니다, 돈을. 많이 준다는 표현도 옛날엔 1억도 많았죠. 근데 요즘 뭐 1억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니까 뭐 많이 줘서 2억 준다 치자고요. 그게 주는 게 아닙니다.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청년 창업 장려 기금 해가지고 대출이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그 일정 그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주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그 본금을 나눠서 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있으나 2억에서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창업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차라리 나는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 50명 있다고 쳐요. 뭐 50명 있는데 정부에서 2억씩 준다 그러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한테 몰아줘서 한 명이 100억 가지고 뭘 하고 거기에 직원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차라리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이 100억을 갖고 튀지 않는다는 절대 전제 하에 100억을 받은 사람이 튀겠지만 그래서 이 100억을 주면 안 되겠지만 진짜 이게 뭐가 되려 그러면은 50명의 그 그룹을 교육을 시켜서 2억씩 쪽으로 나눠주면요 확률적으로 90% 이상? 나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요. 다 그 돈 날리고 다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그 중에 가장 똑똑한 애들을 그 중에 50명 중에서 추려내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하고 정부의 교육 시스템에서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되고 CEO가 되고 아이템을 정하고 그 밑에 직원으로 그 친구들이 한 2년 안쪽 또는 1년 안쪽에 봉급을 받으면서 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면 오히려 확률이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또 아이템이 훌륭하고 더 젊은이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권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 될 이유는 1000가지가 넘죠. 예.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먹고 튄다. 100억 가지고 튄다 한 명이. 두 번째 문제는 뭐다? 그들이 결국 할 수 없다는 거 뭐든지 이 사회에서 뭔가 아이템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 도박을 한다. 도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진짜 뭐 배팅을 하는 도박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에 이제 그 돈이 들어가서 돈이 사라진다. 녹아버린다. 그런 확률이 물론 높아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참 이게 그냥 뭐 얼토당토하는 말이란 건 저도 알지만 창업에 등 떠밀려서 창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하지 못해서 등 떠밀려서 창업을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도 없고 정부 지원이라 그래서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정말 잘못된 착각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아까 제가 치킨집 하나 이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치킨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배달이 더 낫는다. 이런 현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자영업에 몰리고 있고 지금은 이제 내가 보기엔 2024년 이 후반기로 꺾이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자영업이 더 이상은 창업도 못하고 그냥 폐업도 지금 폐업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폐업하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붙잡고 있었던 코로나 정부 지원금 붙잡고 있다가 지금 그것도 지금 못 갚고 지금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되는 이 현실이 돼버렸다. 여기서 정말 흔히 말하는 뭐 MZ 세대든 아니면 뭐 3, 40대든 간에 창업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경험이 많아도 성공하기 어렵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좀 관심 있게 좀 봤다고 해서 누가 옆에서 야 너 뭐 잘해 너 참 뭘 이걸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 스튜디오 창업 바람이 불었던 게 뭐냐면 전 국민이 DSLR을 다 갖게 되는 이 희한한 나라거든요. 한국이. 그때 당시에 아저씨들은 다 이 DSLR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소니 무슨 뭐 캐논 이러면서 저는 이제 업으로 삼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몇십 개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것들 다 집에서 뭐 대포 뭐 이런 렌즈 사고 뭐 별의별 렌즈를 다 사요. 취미로 하면 이거 좋은데 주변에서 사진 잘 찍는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야, 너 진짜 너 사진 진짜 야, 너 사진가 너 스튜디오 차리면 대빵인데 야, 스튜디오 애들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야, 너랑 비교가 돼. 네가 더 잘해. 야, 너 스튜디오 너 왜 안 차리니? 이런 소리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때려치고 스튜디오 창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분들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뭐 크몽에 있나요? 예? 거기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돈 받으면서 이게 아닌 거예요. 취미로 자기가 깊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직업이 되려면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술도 그들이 아는 그 정도의 기술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굉장히 그 뭐랄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도의 시스템을 가질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어야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너가 뭘 잘하는 것 같아 정도로 뛰어들었다가는 다 낭패보고 다 빚으로 남는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저는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대들은 또 뭐다? 뭐 조그만 기술 가지고 할 수 있게는 이미 다 공룡들이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어떤 아이템도 작은 자본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이런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창업을 하지 말란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창업이 그만큼 힘드니 차라리 합쳐라. 그런 생각이 있는 정말 똑똑한 친구들 빨리 어떻게든 사귀어서 그 친구들끼리 정말로 서로 신뢰를 쌓고 그 친구들이 같이 합쳐서 같은 머리를 굴려야 이제는 그나마 기존의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뭔가 아이템이 나오지 않나. 혼자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부기금 받아서 그 빚을 만들고 신용불량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 오늘 제가 한번 또 주저주저 떠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